그래서 저는 조직이 아니라 네트워크로 간다. 국민들의 네트워크로. 두 번째는 세력, 정치 세력이 아니라 메시지로 간다. 우리가 뭘 주장하고 뭘 할 수 있는지를 알려주고 공감을 얻는 과정을. 근데 이 메시지의 핵심이 뭐냐면요. 제가 이 싱크탱크하고 관계된 얘기인데 분명하게 한번 얘기를 하면요. 우리가 방법이 없어 못했어요? 좋은 정책안이 없어가지고 못했어요? 세고 셌어요. 정책은 박근혜 거 뺏기면 된다고. 다 뺏겨놨어 좋은 거는. 왜? 지킬 의사가 없었기 때문에. 그거 뺏기면 돼요 그냥. 문제는 그 정책을 과연 행할 수 있을까? 그래서 우리가 정책을 개발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실현 가능한 안을 냈을 때 과연 그가 또는 그 집단이 실행할 수 있을까에 대한 증거를 요구합니다. 믿을 수 있냐. 방금 보신 내용은 무려 10년 전 이재명 대통령이 성남시장 시절에 제가 당시 진행하던 한겨레 TV하고 하던 파파이스에 나오셔가지고 했던 얘기입니다. 그렇습니다. 저 때만 해도 대통령이 될 가능성은 거의 제로에 가까웠어요. 네. 근데 느낌은 있었어요. 그러니까 느낌은 뭔가 있었어요. 새로운 정치인이 나타났다. 그렇죠. 그거는 네. 분명히 그건 했는데 기초단체장으로 대통령까지 간다는 건 그때는 아무 생각 못했죠. 네. 다만 기초단체장이 되면 대통령이 할 말을 하고 있나 네. 이 양반이. 그래서 무척 흥미롭게 제가 지켜봤던 네. 정치인입니다. 오늘 파파이스 2017년에 이재명 대통령이 첫 번째 대선에 나와서 약간 무리를 많이 하죠. 무리한 것 때문에 오랫동안 사실은 고통도 받죠. 무슨 말이냐면 당시 강력한 촛불혁명의 상징적으로 대두됐던 그 문재인 대통령을 그러다 안 잡혔을 것 같아. 그러니까 지금쯤 만주나 상해에서 지금 그러고 있을 거예요. 아무튼 근데 2017년에 이제 약 올려요 어준 씨가 그때도. 이재명 당시 성남시장 약 올리지. 예, 막 약 올려. 약 올려 계속. 겨우 3등 하면서. 그런데 그때 첫 번째는 인사청문회에 대해서 물어봐요 어준 씨가. 당시 인사청문회가 있었거든요. 인사청문회. 예, 막 인사청문회 당시에요. 문재인 정부가 막 열리면서 인사청문회가 있을 때예요. 그때 인사청문회에 대해서 물어봐요. 그럼 지금 인사를 바라보는 거 알 수 있잖아요. 그때 뭐라고 하냐. 인사청문회에 대해서 특정 도덕이 아니라 방향이 중요하다. 지금 하는 말 똑같이 해요. 공무를 수행하는 사람은 방향이 중요하다.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 어제도 얘기했지만 10년 15년 전에 했던 얘기 똑같이 해요. 계속. 그러면서 정치적 거래를 하면 안 된다. 오로지 실력과 성과 실적으로 집중하게 해야 된다. 그때도 진영은 중요하지 않다고 말했어요. 그렇죠. 공무원은 실력이 중요하다. 그러면서 하는 말이 야당이 반대한다고 그거 누구 물러서면 안 된다. 밀어붙일 때는 인사는 강력하게 밀어붙여야 된다. 지금 이분을 이해하려면 그때를 보면 그대로 해요. 10년 전에 했던 그러니까 이재명 대통령은 변하지 않았어요. 업그레이드 됐을 뿐이지. 그래서 이제 무슨 말 하냐면 어준 씨가 이제 3등으로 낭만했는데 어쩌냐. 경선하고 나서 떨어지고 그때 욕 식상하게 먹을 때지. 욕 식상하게 먹을 때지 아주. 그러면서 그때 무슨 말 하냐면 내가 그 자리에 가냐 안 가냐보다도 내가 하고 싶은 것이 실현되지 않느냐가 중요하다. 다시 말해 내가 하고 싶은 것은 국민이 원하는 것. 국민에게 필요한 것을 하냐 안 하냐. 그래서 당시 문재인 정부가 그걸 받은다고 하면 나는 다른 역할 도구에 내가 지금 하고자 하는 도구가 아니라 다른 도구로 바꾸면 된다. 그러니까 그때도 여전히 도구론이에요. 내가 하는 정치가 아니라 국민이 하는 정치. 국민이 하고자 하는 정치의 도구이고자 한다. 기본 철학은 똑같아요. 똑같아. 한 그대로 바뀐 게 없어요. 그런데 또 놀라운 게 뭔지 알아요? 그때 또 한 얘기 중에 지금 우리가 말하는 민주당이 중도 보수가 돼야 된다. 그 얘기도 그때 똑같이 했더라고. 맞아요. 본인은 제일 앞선에서 가장 진보적인 의제를 꺼냈는데 실제 민주당은 중도 보수가 돼야 된다고 계속 주장했던 분이에요. 그러니까 저한테 개인적으로 본인 차 안에서 그 얘기를 하셨거든요. 나는 내가 나한테 굉장히 특명을 내린 줄 알았어요. 천만을 한 줄 알았어. 아니 예전부터 그 말을 했어. 그런데 따져보니까 오래전부터 한 말이에요. 오래전부터 한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분은 뭐냐면 민주당이 중도 보수가 돼야 되고 그리고 좀 더 건강한 진보 정당이 생겼으면 좋겠다. 그게 나라를 위해서 좋다. 그리고 한나라 그때는 새누리당인가 자유한국당인가 거기는 보수 정당이 아니다라고 그랬어요. 그때부터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러면서 정당 아니지. 그러면서 또 임명직을 안 하겠다고 말씀하세요. 장관 같은 거 안 한다고. 임명직 안 하겠다고 하는 이유가 첫 번째는 본인은 참모형이 아니라는 거야. 자기는 맞지? 자기가 구상하고 이렇게 하는 걸 한다고 하는데 기획력이 뛰어나니까. 무엇보다도 더 재밌는 것은 자기는 청문회가 싫다. 이때 고난이 시작됐죠. 그렇죠. 이때 살아나지 못했으면은 지금의 이재명 대통령은 없는데 이때 다른 정치인들하고 완전히 다르게 반응했어요. 자기가 왜 3등 했는지에 대해서 철저히 분석하고 반성했어요. 이거 내가 잘못했구나. 그리고 나서 제일 먼저 한 게 손가락을 끌어내는 거잖아요. 그 얘기 하려고 하는 거죠. 핵심이 뭐냐면 2015년도하고 16년도에는 무슨 말을 하냐면 네트워크하고 메시지라고 제가 말했잖아요. 커터칼. 그러니까 정확한 네트워크를 구성하고 그 네트워크에 실행 가능한 메시지를 날리고 그걸 커터칼처럼 실행 가능한 것도 쭉 축적해 간다. 이게 그분이 은유적으로 표현한 자기 정치거든요. 그런데 거기서 네트워크를 실체화하려고 한 거예요. 그렇죠. 손가락을 직접 만든 거야. 자기 힘으로 자기 손으로 손가락 혁명문이라고 만들었어. 그랬는데 그게
중요한 것은 그건 노무현 정부 시절에 노무현 현상이 일어날 때 네. 노사모가 조직이 있고 네. 그 조직이 활동을 통해서 노무현 정권을 탄생시켰잖아요. 노사모라는 실체가 있었죠. 실체가 있었죠. 그걸 본뜬 거야. 근데 맞아요. 뭘 몰랐냐? 노무현 대통령이 끝나고 나서 그 다음은 이 실체 없이만 작동하는 방식이거든요. 네. 변화된 거거든. 네. 그러니까 실체는 없는데 작동하는 그런 현상으로 갔어야 되는데 본인이 조직을 한 거예요. 본인이 네트워크라고 말해놓고 그렇죠. 말은 그렇게 했고 실제 그런 그렇죠. 현상이 있다는 걸 알았는데 네. 눈에 보이지 않으니까 자기가 보이는 조직을 만든 거예요. 그렇죠. 송가혁이라고. 송가혁을 만들었어요. 네. 그래서 나름대로는 그때 송가혁에 많은 사람들이 활동도 하고 했죠. 네. 그런데 그게 실체를 하면 그게 뭐가 문제냐면 실체화하는 순간 두 가지 위험성이 있거든요. 모든 정치인한테 자기의 팬덤이 있고 자기를 좋아하는 사람이 있고 자기가 네트워킹이 있고 하면 좋은 점이 있죠. 네. 근데 위험성이 두 가지가 있어요. 첫 번째 위험성은 뭐냐? 본인이 어느 순간 그들에 의해서 조종당할 수가 있어요. 그렇군요. 만족시키려고 하다 보니까. 그렇죠. 맞아요. 첫 번째 그럴 위험성이 있어요. 네. 두 번째는 자기가 어느 순간 그걸 소유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것도 맞는 네, 말이고. 두 가지가 동시 작동해요. 하나 더 서로가 서로를 소유하려고 그래요. 하나 더 보태자면은 예. 가짜가 붙습니다. 그렇죠. 그건 당연. 이거가 두텁게부터. 예? 두텁게부터 하자가. 가짜가 진짜를 먹어버려요. 그렇죠. 왜냐하면 진짜는 열정만 있는 건데 예. 가짜는 직업이거든요. 그렇지. 아니 그건 아마 제가 보기엔 어준 씨가 대한민국 가장 잘할 것 같아요. 이거 내가 전문가예요. 전문가예요. 예. 네. 근데 그걸 처음으로 간파한 정치인이 예. 이재명 대통령이에요. 그 과정을 다 겪은 거예요 본인이. 이게 자기를 지지하는 정치인한테 자기를 지지하는 사람들은 금쪽 같거든요. 그렇죠. 저 사람들이 결국 나 대신 선거운동도 해주고 댓글도 달아주고 그래서 손가락 혁명이라고 부른 거예요. 손가락 혁명을 일으키자. 그 휴대폰으로 혹은 뭐 댓글 달아서 그 사람들 금쪽 같은 거예요. 선거운동원이에요. 무료로. 이 사람들을 저버릴 수가 없어요. 함께 가야 돼요. 정치는 표를 얻어야 되는데 그 표를 얻는데 이렇게 열정적인 선거운동이 어디 있어요. 금쪽이죠. 근데 거기에 가짜가 껴있고 가짜가 나를 옳지 않은 방향으로 예. 삼켜버려요. 옳지 않은 방향으로 이끌고 간다는 걸 처음 눈치챈 사람이에요. 네. 그래서 그렇죠. 자기 손으로 손가역을 해체해버렸어요. 네. 이때까지 이재명 대통령 이후로도 예. 자기 팬클럽을 그렇게 해체한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아무도 없습니다. 아주 중요한 사건이고 네트워크와 메시지와 커터칼을 처음에는 조금 잘못 이해한 거예요. 그리고 대선을 거치면서 완벽하게 이해하신 거예요. 두 대목 완전히 이해했어요. 완벽하게 이해했고 실천했고 그래서 오늘날 이재명이 온 거다. 맞아요. 네. 그걸 못해서 몰락한 사람이 대부분이에요. 대부분이고 그중에 대표적인 부분이 이름은 그러지 말게요. 너무 많아. 이낙연 대표가 이낙연 대표죠. 대표는 말해도 되겠네. 왜냐하면 이낙연 대표는 이재명보다 훨씬 지지율이 높았어요. 그렇죠. 문재인 정부 시절 잘 기억해 보시면 이낙연 대표는 지지율이 45%까지 올라갔어요. 총선 이후에. 네. 그래서 다음은 이낙연인가? 그때 이재명 대통령 지지율 5%였어요. 그렇죠. 그런 이낙연 대표는 그들에 의해서 아직도 못 벗어났습니다. 아직도 못 벗어났어요. 못 아직도. 벗어납니다. 특히 가짜들에 의해서 가짜들이 절대 안 놔주거든요. 안 놔주거든요. 예, 지갑. 자기 먹이를. 예, 그리고 그 이후로도 예를 들어서 재명인의 마을이라든가 기타 예. 여러 가지 그 팬클럽들이 있지 않습니까? 재명인의 마을인지 뭔지 모르겠는데 하여튼 팬클럽들이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런 팬클럽들의 자리를 계속 물리치죠. 예. 내려놓죠. 그걸 할 수 있는 사람이 아직은 이재명 대통령밖에 없었어요. 나는 그때 지금까지 내가 이 관련해 책도 썼거든요. 그러면서 실체를 만들면 안 된다. 그래서 제가 문재인 대통령도 이 문파 실체화시키면 안 되고 실체화되는 순간 그 언젠가 문재인 대통령이 망가뜨릴 것이다. 라고 하는 책을 쓴 사람이 제가 이 당시에. 이 당시에 문재인 대통령은 아예 그런 그룹을 네. 가까이 하질 않아요. 네. 성향상. 그렇죠. 그런데 자가 발전한 가짜들이 그렇죠. 문파를 만들고 그 문파라고 하면서 윤석열을 지지했죠. 그들은 처음부터 프락치예요. 제가 그 책을 썼는데 문파라는 책을 쓰면서 문파라는 책을 쓰면서 의회와 언론이 국민을 대변하지 않을 때 나타나는 현상이다. 근데 이 현상을 실체화하는 순간 망한다. 하는 글을 썼는데 나는 아무도 그걸 제대로 이해하지 못했다고 생각했는데 2017년 그때 두 분의 인터뷰를 보니까 두 분이 어렴풋하게 막 얘기를 하는데 이해를 하고 있더라고. 특히 어준 씨가 그런 말을 해. 무슨 말 하냐면 문파에는 구심점이 없다 지금. 실체가 없다. 실체란 말 못 쓰고 구심점이 없는 거다. 그걸 이해해야 된다. 그래서 내가 놀랐어요 사실은. 이거 보면서 통찰력이 있구나. 내가 10년 전에 한 말을. 그렇지. 이때 이재명 대통령과 김어준의 대화에서 가장 놀란 게 이 대목이고 두 번째 놀란 대목이 있었는데 그것이 그 기본 사회, 기본 소득에 관한 얘기를 하는데 뭘 많이 아는 거예요. 놀랍게. 다음 주에는 그러니까 이제 이재명 대통령의 네. 정책을 이해하려면 이분 뿌리에 있는 기본 사회라는 걸 이해해야 기본 돼요. 사회를 이해해야 됩니다. 맞아요. 그걸 제가 이재명 대통령이 기본이라는 게 들어있거든요. 기본 단어가. 베이직이라는 게 뭔가에 예. 대해서 이게 뭐냐? 거기서 모든 정책이 출발해요. 그리고 그 이론을 단순히 서구에서 그냥 피상적으로 우리가 이해한 것으로 이해하고 있는 게 아니에요. 조금 더 깊이 있게 이해하고 있고 그걸 2017년 두 분의 대화에서 내가 조금 더 설명을 제대로 다음 주에 해드리겠습니다. 지금 이재명 대통령이 추구하는 사회의 근간이 되는 기본 사회라는 게 무슨 개념이냐. 그 10년 전에 완성해 뒀어요. 그러니까 이재명의
정치를 이해하려면 첫째 커터칼 정치다. 커터칼은 명검이 됐는데 그 명검이 커터칼이 명검이 된 게 아니고 커터칼의 집합이 명검이다. 수없이 커터칼들을 모으니까 명검이 된 거다. 이걸 이해해야 돼요. 민주당 정치인들 특히 국회의원들 그걸 모르면 안 된다. 그리고 실체화된 조직을 나의 자기를 메시지를 날리고 자기 메시지에 동의하는 사람들을 실체화하지 마라. 실체는 없지만 작동하는 그룹이 있어야 당신이 정치가 성공할 수 있다. 이게 정치의 메시지예요. 그런데 경제 정책에 대해서는 조금 더 깊이 있게 다음 시간에 알겠습니다. 보도록 하겠습니다.